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말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고 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1년을 보냈더니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신체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크다고, 외로움이 병을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슨 병을 만듭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좀 적적할 뿐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나빠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요양원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가기 싫었습니다.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자식들이 워낙 성화를 부려서 일단 구경이나 가보자고 따라갔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앉아 계셨는데 눈빛이 참 또렷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다들 무기력해 보였는데 그분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처음 오셨냐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일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이야기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셨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후로 매주 복지관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뭔가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복지관에서 뭘 할까 기대가 됐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됐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분도 좋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날부터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공원도 산책하고 가끔은 영화도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5년 전에 배우자를 잃으셨더군요. 외로움이 뭔지 너무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6개월쯤 됐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체중도 적당히 늘었고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더군요. 전 그냥 웃으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웃으시면서 그게 최고의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니까 정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생각에 하루가 기대됐습니다. 밥도 잘 먹게 됐고 잠도 잘 오게 됐습니다. 무릎이랑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파도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통증 같은 건 잊혀졌습니다. 자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옷차림도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자주 만나고 있다고. 자식들 반응이 걱정됐는데 의외로 좋아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쯤 만났을 때 그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재혼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동거라도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분도 오래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고 자식들 생각도 해야 하니까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평일에는 제 집에서 주말에는 그분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으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편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리워하고 이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이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저녁에 다시 만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듭니다. 함께 걷기도 많이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합니다. 그분이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덕분에 저도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약도 제 시간에 먹게 되고 병원 검진도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분이 챙겨주시니까 귀찮아도 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거 다 안 했었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정신 건강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했습니다. 아내 생각하면 눈물 나고 미래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이렇게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오히려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삶의 의욕이 생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랍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농담도 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구석에 앉아서 말도 없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전 솔직하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외로움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웠고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정말 잘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정말 병입니다.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립니다. 살고 싶은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저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마 요양병원에 누워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건강도 회복했고 삶의 의욕도 찾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손잡고 걷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행복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속 놀라십니다. 검진할 때마다 수치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약도 줄었고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힘이라고 농담하십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의 치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동호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든 내 인생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거십시오. 거절당할까봐 두렵겠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매일이 행복하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습니다. 손주들도 같이 보고 싶고 사계절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생긴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진짜 이야기입니다.